리투오라는 제품이랑 주부아셀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1호 실험 대상은 제 림미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헤딩헤드 닥터혜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수업으로 치자면 그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한 총론과 비슷한 시간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상품의 종류가 있고 얘들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서 조금 제품 이름이 나와야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시니까요. 이미 한 5개 이상의 상품이 시중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제품은 요 리투오라는 제품이랑 그 다음에 요 주부아셀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두 개가 같은 ECM 스킨 부스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꽤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차이를 두고 사용을 하고 오늘은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투오인데요. 이게 2024년에 가장 먼저 출시되어서 ECM 스킨 부스터로는 선두주자고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주부아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2026년에 출시된 좀 따끈따끈한 후발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에서 뭐 약간 주부 뭐가 연상되시긴 하는데 이게 주베룩 회사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ECM 스킨 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약간 주베룩이랑 연관되게 지은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리투오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흔들어 보면 이게 동결건조 파우더처럼 파우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0mg의 파우더를 의료진이 생리식염수, 히알루론산, 리쥬란 같은 그런 연어주사 이런 제제들을 섞어서 이제 셀프 커스텀으로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충분히 이거를 잘 섞지 않으면 사실 뭉치거나 결절이나 이런 뭉침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우더 형태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왜 핫초코 탈 때 충분히 안 저으면 풀리지 않는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게 이 리투오입니다. 주부아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3%, 8%짜리로 이제 이미 액상화되어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에 채워져서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이미 약간 액상화되어서 이제 1cc 시린지에 다 채워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절의 위험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150ml에 이제 섞어서 더 많은 양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주부아셀 같은 경우에는 8%든 3%든 이 1cc 시린지에 채워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넓은 부위를 커버하기에는 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존에는 이 ADM을 채취하고 얻을 때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잔류 계면 활성제가 인체 내에서 뭐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요 리투오는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 효소 공정을 사용해서 ADM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요. 요 주부아셀 역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들이 되게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공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효소도 계면활성제도 화학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요런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필요 없는 세포와 세균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순도 높은 ADM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부아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초임계 공법이 더 정제된 ADM을 얻는데 특화된 공법이라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사실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덜 착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일단 우리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굴의 피부 두께가 모두 일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앞광대나 팔자 쪽은 피하 지방도 두껍고 진피층도 두텁습니다. 하지만 입가, 그리고 눈가, 그리고 목 같은 데로 갈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게 되죠. 리투오는 용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주부아셀의 2배거든요. 전체적인 얼굴의 진피 환경을 넓게 개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전반적으로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분들, 잔주름 고민이신 분들, 모공이나 피부결이 거칠어진 분들은 얼굴 전체의 바탕을 끌어내리는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부아셀은 용량은 적어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 면에서는 좀 불리한데 조금 더 정제된 ADM으로 목이나
입가, 눈과 같은 피부가 좀 얇은 부위를 타겟해서 결절 위험을 내가 최소화하면서 집중해서 적용하고 싶다 할 때 훨씬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눈밑은 눈밑 수술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던 부위이기도 하고, 이 ECM 스킨 부스터에 제 관심을 급 가지게 된 것도 사실 눈밑 때문이 큰데요. 눈밑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이 필러를 과하게 쓰자니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안 하면 꺼짐이나 잔주름이 계속 신경 쓰이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이 광대 피부에서 눈밑으로 이어지는 그 경계 부위는 수술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밑을 보통 설명을 드릴 때 구조, 볼륨, 피부 상태 이런 걸 따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구조랑 볼륨은 좋아지게 담당할 수 있지만 피부 상태랑 피부 두께 차이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ECM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해주면 빵빵하게 채운 막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마 이 제품들을 눈밑에 처음 써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1호 실험 대상은 제 눈밑이었는데요. 저는 단차는 심하지 않은데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랑 골이 신경 쓰이는 케이스였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 1회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수술처럼 눈으로 보이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톤업이 좀 되고 고랑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밑에서 되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절이고, 사실 저도 눈밑 결절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얇은 표피층에만 주입하지 않으면 딱히 주입하고 나서 만져지는 것 없이 이렇게 잘 펼쳐지는 물성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콜라겐 부스터는 결절이 무섭고, 지방 이식은 얕은 층에 쓰기 부담스럽고, 필러는 틴들 현상이 생기거나 하는 뭔가 뾰족한 해답이 없는, 사실 이 눈밑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은 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좀 ECM 스킨 부스터를 사용한 눈밑 재생 프로그램을 그래서 좀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24년에 리토가 시작되었음에도 26년에야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쓰는데 비교적 보수적인 사람이고, 주변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따일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동료 의사들이랑 상의도 하고 누적된 케이스를 보고 좀 도입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라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앞으로의 ECM 스킨 부스터가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전혀 늦은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닥터의자는 여러분들의 콜라겐을 응원합니다.